안녕하세요. 독립영화 제작 라운드 테이블 토크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독립영화를 만들기 전 마음의 준비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독립영화 프리프로덕션에 관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시간이고요. 대체적으로 독립영화가 어떻게 준비돼서 촬영 때까지 달려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독립영화가 만들어지는 계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번 시간에 양진원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어.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독님들, 그런 영화들도 있고요. 보통은 학생 영화들, 청소년이나 대학생 워크숍도 독립영화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업의 일환으로 영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최근에는 실버 영화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이 진행이 되고 그분들이 지나간 생활을 반추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시작하는 계기들은 매우 다양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시나리오도 써야 되고요. 배우나 스태프들을 구해야 되고요. 장소를 섭외하거나 미술, 의상, 소품 같은 것들을 구비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히 촬영 계획을 통해서 구현이 돼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만 섭외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리딩 혹은 리허설 같은 연습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단편 영화를 찍는데 레슬링 영화다. 그럼 레슬링 연습 같은 거 해야 되거든요. 음악 영화다. 그러면 악기라든가 노래 연습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게 다양한 준비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달, 두 달 혹은 몇 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요. 많은 영화 교과서, 그 다음에 교수님들 그리고 감독님들이 얘기하길 프리프로덕션은 가장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프리프로덕션은 길면 길수록 좋다. 그 시간 동안 하나하나 세세하게 모든 준비, 요소들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교수님들의 의견들,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달리 제가 만들었던 영화 쉬는 건 아니지만은 2주 준비하고 영화를 찍었어요. 순전히 제가 즉흥적으로 영화나 찍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부랴부랴 시나리오를 써서 스텝을 꾸리고 배우들을 연락하고 촬영 계획을 세워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어렵게 모두가 다 과부하가 걸리게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겸손하려고 겸손한 게 아니라 배우와 스태프분들한테 모두 죽을 죄를 졌다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열심히 고개를 조아리고 영화를 찍었고요. 지금도 매우 은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출자의 의도와 심중을 이해하고 연출자의 의도를 다른 스태프들, 배우들에게 전달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중재하는 역할도 하고요. 너무 힘들면 감독님 쫓아가서 스태프들의 의견을 이렇습니다. 연출부 배우들이죠. 배우들의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언하고요. 그렇게 해서 영화가 잘 굴러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적인 존재이고요. 그러다 보니 영화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영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불만이 있고 연출자를 가장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스텝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조 감독님이었던 윤상은 양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와. 잘 지내죠? 네,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제 전화를 받기 싫었다든가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너무 끔찍하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사실 영화를 찍고 나서는 네, 카메라 보시면서 영화를 네. 이렇게 찍고 나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이제 원래 다 끝나고 나면 추억은 미화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즐겁게 받고 전화를 또 이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게 대답을 드리곤 했는데 이렇게 자리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어서 악몽이 연장되고 있는 거죠. 저 4년 전 악몽이 이렇게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어서 네, 그게 딱 4년 전 이맘때 그쵸. 무척 추울 때 오늘 날씨가 정말 춥고 눈이 내렸거든요. 그때도 엄청 춥고 눈이 내렸던 3일간의 촬영 현장이었고 그 전부터 저랑 같이 준비를 하셨어요. 일단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영화 물론 제가 섭외를 했고 제가 스텝을 해달라고 졸랐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뭐가 있나요? 제가 그렇게 집요하게 솔직하게 졸랐나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뭐 편집하면 되니까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선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고입이 끝나 있을 상태고 학교도 졸업했던 상태라 네, 그 딱 20살이 됐을 네, 무렵이죠. 딱 20살 1, 2월 이때였어서 네, 학교는 다행히 네. 졸업을 했고, 그쵸 네, 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다행히 졸업을 네. 하고 네. 네 그러던 상황이라 정말 여유롭고 정말 심심하고 정말 할 일이 없었던 시기에다가 이제 아는 분이 이미 그 영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선생님이셔서 예, 원래 친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 거절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크지 않았나. 오늘도 사실은 거절하기 힘들어서 온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네, 전화를 받고 이렇게 이런 전화일 줄 모르고 되게 해맑게 받았다가 네, 제 땅굴을 제가 판 격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런 점들이 사실은 이제 있었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그러고 나서 시나리오를 받아봤을 때 사실 이제 약간 욕심도 있었어요. 저는 계속 단편 영화들만 경험을 했었어서 이렇게 약간 30분이 넘어가는 장편은 또 처음 경험할 수 있는 거고 60분이 넘어가는. 그쵸 60분도 넘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기 전에 이렇게 그때는 한창 이제 열정에 넘칠 때여서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참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서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때 마침 시간이 됐었고, 그다음에 아는 분이 살살 꼬셨고, 그쵸. 그리고 이제 영화과 학생이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4학년 올라가는 지금 현재 모 대학의 영화과 4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인데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화과 1학년으로 입학하기 바로 직전이라 뭔가 좀 경험을 미리 해본다라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덜컥 수락을 했는데 문제가 뭐였나요? 문제요? 네, 그 영화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외부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외부적인 걸 먼저 짚어보자면 시간이 한참 부족했다. 프리프로덕션을 준비하기에는. 근데 이제 그때는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 해보니까 이게 부족한 건지,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건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를 모르고 이제 지나갔던 점들이 되짚어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했었다, 준비를 하기에는. 그래서 콘티도 사전에 그리지 못했었고. 네, 이 장편 영화였는데요. 콘티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촬영 감독님이 뭐라 하던가요? 지금 약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 상황이라서 네. 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는 조금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이제 뭐 콘티도 없이 영화를 찍으려고 하냐라는 이야기를 줬던 것 같긴 합니다. 언젠가 어렴풋이 그 친구 제가 아직 연락하거든요. 이거 나가면 저한테 연락이 올 것 같은데요. 용서해 줄 테니 다음 작품 촬영 좀 해주세요, 감독님. 저는 촬영 용서를 감독님. 누구한테 받아야 되나요? 다시는 부탁을 안 드리는 게 아, 우리 상은 양한테 부탁을 안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미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일단은 준비가 되게 부족했었다. 네. 지나고 나서 좀 배워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기간이나 어떤 연출님의 부족함보다는 사실 저도 그때 조연출이라는 역할을 처음 해봐서 이게 그 전에 학생들끼리 이렇게 친구들끼리 영화를 찍을 때는 말이 조연출이고 뭐 말이 촬영 감독이지 사실 현장 가면 그냥 다 섞여서 하고 이렇게 명확한 역할 분담 없이 진행이 되던 경험이 많았어서 저도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또 어떤 문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독님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잘 알려주지 않았나요?
감독님이 바쁘셔가지고 감독님 하시느라 심지어는 그 당시에 연출부가 없었고 조연출만 혼자였죠. 혼자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안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문제였구나.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은 이제 프리프로덕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인데,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프리프로덕션이라는 것은 영화를 찍기 직전에 모든 준비들을 다 꼼꼼하게 하는 그런 기간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인데 이 영화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네. 그러면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어떤 이야기들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한테 해주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프리프로덕션을 준비하려면 좀 더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나? 이 인간처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여유를 가지고 음. 계획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여유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시나리오도 5고가 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맞습니다. 네. 고백할 것이 계속 생기는데요. 이 분께 처음에 영화를 찍겠다라고 했을 때 보여줬던 시나리오는 30분짜리였어요. 아까 처음에 30분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날 때는 45분짜리가 되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60분 정도 되는 시나리오를 그때그때 계속 붙여와가지고 나 이렇게 찍을래 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적어도 저렇게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는 확실히 배웠겠네요. 아, 그럼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근데 뭐 짧은 시간에 했던 것 치고는 그래도 굉장히 좀 잘 준비를 해서 프로덕션 단계에서 그래도 나름 수월히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방금 이 얘기는 시간이 되게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되게 잘 준비를 해서 아니요. 그 얘기인 것 아니. 같은데요. 이렇게 되게 여러 분야의 그 네. 제작 그 분이시나 아니면 네. 촬영 감독님이시나 연출님이시나 사실 저만 이제 처음 해보는 입장이었고 다들 이렇게 수차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도 되게 금방금방 해결이 되곤 했어요. 사실 제 역할인 부분도 그분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약간 해주신 것들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이 있었다. 제가 잘 안 몰랐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얘기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네, 좀 순발력 같은 것들이 보여져서 그쵸.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넘어갈 수 있었다. 네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 이제 배우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거의 이렇게 아름아름 다 지인들을 통해서 구하다 보니까 스케줄이나 이런 것도 2주 전이 프리프로덕션 기간이니까 2주 전에 연락해서 촬영 날짜를 빼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촬영 당일에 뭔가 이렇게 그 풀데이를 다 빼지 못해서 배우들 촬영 그 스케줄을 조절하기가 좀 힘들었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 보니까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쵸. 그 하루 종일 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 뭐였죠? 남자 배우. 네, 그 집에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였어가지고 그쵸. 이제 예. 어떤 거였죠? 돌아가야 된다. 막차를 타고 가야 된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예 열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야 된다라고 맞아요. 집에 가야 했었어서. 되는데 그 기차 시간을 저희가 네. 체크를 못 하고 있다가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되게 긴 롱테이크였는데 2테이크 만에 오케이를 그쵸, 하고 네. 열심히 그 차를 몰아서 대전역으로 그래가지고 그 역으로 갔던 그런 일도 있었죠. 고맙네요. 그 친구한테. 자, 이게 제가 원래 의도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겠다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도 좋은 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괜찮았던 에피소드라든가 뭐 이렇게 뭐 연출자가 되게 네네. 잘해가지고 뭐 시나리오를 잘 하고 연기도 되게 잘했고 뭐 이런 뭐 좋은 거는 없나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학생들의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한 저의 딱 그 나이대에 맞는 친구들의 이야기였는데 그 연출님이 그 연배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나이 차이가 있는 거에 비해서 네, 나이 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20살들의 배우들과의 어떤 그 연기 지도나 호흡하는 점들이 크게 이렇게 괴리감이 없었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그래도 꽤 편하게 촬영에 임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좀 분위기 자체가 연출님이 이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딱딱하거나 무서운 분은 아니셔서 사실 이렇게 촬영장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편했다. 네. 편해서 그럼 왜 연출자는 그렇게 그 20살의 그런 심정이나 느낌을 되게 잘 알았을까요? 철이 덜 들었을까요? 아니요. 이 얘기는 그 고등학교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 같은데. 그래요? 이거 잘라주세요. 네. 네, 그렇게 연출자가 네. 저죠. 네네.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촬영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좀 약간 가족 같았죠, 그때 분위기가. 네, 그쵸. 막 싸우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다 웃고 즐기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거 기억 혹시 나세요? 이건 프리프로덕션이랑 약간 상관없는데 촬영장 갔을 때 그 모텔에서 촬영을 하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난 곳을 빌렸어요. 사실 빌리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쪽에서 보일러 고장 나서 겨울이었거든요. 1월 말인가? 네, 뭐에 1월 초. 어차피 안 쓰는 층. 안 쓰니까 거기를 하려면 해라라고 해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스태프들 배우들 모두 덜덜 떨면서. 네, 그쵸. 그때 어땠었어요? 그때 근데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모텔 섭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였잖아요. 그랬나요? 그때 이제 그 모텔 어떤 대전에 있는 모 모텔을 미리 섭외를 해놨었는데 저희가 섭외를 한 기간과 촬영을 하러 간 기간 사이에 주인이 바뀌어서 맞아. 바뀐 주인은 나는 이제 빌려주기로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당일 아침에 급하게 그날이 또 딱 그 첫 촬영 날이어서 참 시작을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는지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갔었는데 정말 너무 춥고 사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장면 중에 남자 배우가 모텔 가운만 입고 나오는 맞아요. 장면이 남자 배우는 또 있는데 옷을 벗고 있었어야 됐는데 너무 너무 추워 보여서 네. 그래도 저희는 패딩 입고 뭐 이렇게 따뜻하게 그래도 뭉쳐 입고 하는데 배우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지 않았나 그때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너무 추웠고요. 그리고 저기 대천해수욕장 갔을 때 눈보라가 몰아쳤잖아요. 그때도 기억이 나시나요? 저 그때 찍어놓은 사진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텐데 모두가 다 패딩을 입고 그 모자까지 다 뒤집어 썼고 했는데도 너무 추워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약간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빨리 찍고 가지. 실제로 빨리 찍고 갔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네. 이제 약간 킵을 많이 하셔서 감독님이 그때 거기서 다른 땐 다 괜찮았는데 그때 정말 너무 추웠어요. 그러니까 그 해수욕장에 정말 사람이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었고 너무 추워서 근데 그 와중에 그 바닷가에서 아예 떨어진 곳도 아니고 거의 그 바다 밀물썰물이 있는 곳까지 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신발에 물 다 들어가고 맞아요. 정말 꽁꽁 얼고 기억납니다. 자, 아까 이 조 감독님께서 감독님이 킵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촬영을 하고 나면 OK, NG가 있어요. 그쵸? 예, OK랑 NG 있어. NG는 다시 촬영해야 되는 거죠. No good이라는 뜻이고요. OK는 이제 OK인데 킵이 뭐냐면 킵이 이제 사람 잡는 건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썩 마음에 들지도 않아서 애매모호한 게 킵이에요. 그러니까 킵이 계속 쌓여가면 사실 되게 난감하거든요. 차라리 NG가 나면 깔끔하게 NG구나 할 텐데 살짝 부족해.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킵인데 그때 되게 미묘한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대사 이렇게 녹음되는 맞아요. 게 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오케이 하자니 좀 그렇고 킵을 했었는데
앞으로 연출을 하실 분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킵을 계속 쌓아두면 조 감독이 추운 날 너무 추웠어요. 감독을 죽이려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추웠어요. 네, 정말. 그때 정말 추웠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진짜 고생 많이 했고요. 저도 되게 기억이 나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끝나고 나서 프로듀서님이 코코아 같은 것들을 네, 이렇게 맞아요. 편의점에서 예, 따뜻하게 나눠주시는데 너무 감사했는데 제 거는 다 식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생각이 좀 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텝에 참여하길 잘했다. 그런 것도 있나요? 근데 앞서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네. 저는 진짜 계속 이렇게 학생들 친구들끼리만 찍는 단편 영화를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찍다가 진짜 그래도 실제 현장과 훨씬 그래도 흡사해지는 장편 영화를 찍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약간 체계적인 게 그러니까 제작부님이 계시고 뭔가 촬영 감독과 약간 이렇게 파트가 다 나눠져서 각자 역할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체험할 수 있고 그런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의 약간 주먹구구식의 준비긴 했지만 그래도 해본 분들이 딱딱 네. 자기 영역을 맞춰서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연출은 아니었지만 연출도 네, 제작부 부분, 뭐 네. 동시녹음 기사님, 네, 뭐 맞아요. 촬영 뭐 이런 분들이 딱딱 아기가 맞아떨어진 거는 첫 경험이었는데 되게 좋았다. 네. 다행이네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내가 조 감독을 해봤더니 이 스텝 하다 보면 꼭 여러분들이 영화를 찍다 보면 연출만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스텝으로 참여할 일도 있는데 그런 스텝 참여하는 분들한테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근데 스텝 참여는 정말 우선은 그 분야 영화 자체에 애정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연출은 뭔가 내 작품이고 내 이야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끌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스텝은 사실 그 정도로 뭔가 책임감이 들기는 어려워서 정말 그 현장이나 영화에 대한 좀 애정이 있지 않으면 사실 싫은 건 아니지만 때는 그래도 저희가 밤샘이나 촬영 이런 건 없었는데 맞아요. 실제 이제 뭐 워크샵이나 다른 영화 촬영장을 가면 밤샘도 굉장히 많고 막 새벽 5시에 콜해서 새벽 3시에 끝내주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한 번도 앉지 못하고 이제 그런 체력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아서 정말 그 분야를 좋아하거나 이 환경 자체에 애정이 있지 않는 그러니까 있어야 한다. 있어야 훨씬 즐겁게 오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아마 종합을 해보면 그 영화 자체에 대한 애정 혹은 자기 일에 대한 애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도 있어야 된다. 어쨌든 맞는 것 그런 같아요. 좋아할 것이 있어야 붙어 있을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되게 힘드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는요. 재무덤을 파는 것 같긴 하지만 조연출로서 독립영화 연출자한테 하고 싶은 말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저한테 하고 싶었던 뭐 욕이라든가 뭐 당부, 뭐 제발 뭐 이런 거는 혹시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냥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뭔가 기간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과 금전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 독립영화 감독님들이 가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인 건 알지만 이렇게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조연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점들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바람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예산이 거의 없이 시작을 해서 중간에 후원 받고 막 네. 빚지고 하면서 사실 찍었었거든요. 그렇게 뭐 많이 쓰진 않았지만 그걸 이제 옆에서 조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예산 때문에 이제 연출자가 좀 운신의 폭이 적다라든가 아니면 누군가한테 아쉬운 소리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되게 가슴 아팠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우리 콩나물 국밥만 먹었잖아요. 콩나물 국밥 3,900원짜리만 늘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누가 그 스텝을 더 데려온다고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밥값 못 네, 내주신다고. 밥값이 없다고 그만 오라고 이렇게 물론 뭐 개런티를 받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개런티도 못 드려서 너무 네. 죄송한데 평생 갖겠습니다. 아유. 네. 근데 국밥값이 없어가지고 그때 좀 고사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그렇게 좀 미리미리 준비 좀 해라. 다시는 좀 나 좀 힘들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독립영화를 준비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정말 이제 다양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화 현장, 그러니까 촬영이 들어가면 그때는 진짜 정신없이 빙글빙글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전에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경우의 수를 생각한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현장 가면 펑크 나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거를 가장 최소화해야 연출자 입장에서는 배우 고생 안 시키고 스태프 고생 안 시키고 영화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준비는 연출자 혼자 혹은 조 감독님이랑 둘 이렇게만 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쵸. 결국 이제 성실함과 게으름 뭐 이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싫은 건 아니지만의 프리 프로덕션은 좀 엉성한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반성도 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연락을 드리는 게 나은 건지 안 드리는 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